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2016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메인 게이밍 모니터를 이번에 바꾸면서 바꾼 모니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그것도 리뷰를 해야죠. 썩긴 뭐합니까. 저한테는 메인 게이밍 모니터가 벤치 시스템에 연결되는 모니터이기도 하고 또 편집컴 모니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바라보게 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고른 모니터입니다. 바로 ASUS의 터프 게이밍 VG27AQ입니다. 자, 먼저 패키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모니터는 제가 쓰고 있으면서도 리뷰할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패키지 언박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속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가 있는데요. 이 19V 3.42A 출력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뭐 킥 가이드 이런 것들 없으면 서운한 것들이 들어있죠. 이런 건 잘. 자, 남아있는 모니터 관련 구성품은 딱 2개입니다. 사용 중이던 ASUS 모니터도 조립은 상당히 간편했었는데 이 모니터에 스탠드 받침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조립은 끝납니다. 아주 쉽죠. 이 스탠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기본 스탠드는 엘리베이션, 틸트, 스위블, 그리고 피봇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이 ASUS 모니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탠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마감도 좋고요. 저는 어차피 모니터 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탠드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스탠드가 좋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화면 크기는 대각선으로 68.5cm, 27인치입니다. 16:9 비율의 2560-1440 Q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패널은 빛 반사를 막아주는 논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모니터를 선택한 주요 포인트 중 하나인데 바로 IPS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IPS 패널이기 때문에 시야각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시야각 상당히 좋습니다. 자, sRGB 99%의 세계값을 가지고요. 밝기는 350 칸델라입니다. 명암비는 1000대1이고요. 최대 주사율은 165Hz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는 MPRT 기준 1ms를 지원하고요. 싱크 관련해서는 AMD FreeSync와 NVIDIA G-Sync 호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eLNB 익스트림 로우 모션 블러 싱크를 지원합니다. 뭐 어쨌든 있을 건 다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HDR10도 지원을 합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한 개의 디스플레이 포트와 2개의 HDMI 포트 그리고 오디오 아웃 단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2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니터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아이케어 관련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로우 블루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청색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플리커 프리는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UV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조작 버튼은 우측 후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조작하는 조그 다이얼과 게임 플러스 기능 그리고 게임 비주얼 기능을 제어하는 핫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제 사용상에 체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1ms 응답 속도에서 165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인풋 렉을 감소시켜주는 ASUS의 게임 패스트 인풋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체감차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체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게임을 할 때 플레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FPS 게임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 ASUS 모니터가 지원하는 섀도우 부스트 기능은 게임상에서 크게 과장되지 않게 어두운 요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경쟁성을 띠는 그런 게임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자, 모니터는 풍경 모드, 레이싱 모드, 영화 모드, RTS 및 RPG 모드, FPS 모드, sRGB 모드, 모바 모드 등 총 7개의 장면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모드 간 차이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세팅과 화면의 어떤 그런 구성이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모니터 화면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세격대의 경우 sRGB는 100%, 어도비 RGB는 80%, DCI P3는 81%, NTSC는 7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 밝기의 경우 50%에서 280.5 칸델라, 100%의 경우 401.8 칸델라의 값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의 이 350 칸델라보다 실제 화면 밝기는 더 높은 400 칸델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델타 E 값이 게이밍에 중점을 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평균 값이 1.17이고요. 대부분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델타 E 값은 3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인은 원색과 구분이 거의 힘든 수준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색 재현율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가 높을수록 더 정확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고 또 영상이나 사진 작업에서 좀 더 정확한 색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모니터는 작업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이 정도의 색상 정확도면 뭐 사진이나 영상 작업에서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해보면서 모니터의 성능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모니터의 색상 표현력이 좋고 또 응답 속도와 싱크 그리고 인풋 렉이 감소되면서 확실히 이 에임과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FPS 게임에서 보통 연산 무기가 아닌 단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에임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 게임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제품에서 처음 본 게임 보조 기능 중에 스나이퍼 에임이라는 기능을 잠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사용해보면서 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좀 불편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같은 도구를 손에 들어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잘 쓰는 분들, 임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는 그런 분들 만나면 야, 이 기능이 왠지 거의 사기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그 하실 때 원거리에 있는 사물을 거의 배율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장 스피커 음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듣기에는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딱히 나쁜 것도 아닌 모니터 내장 스피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생각 난 김에 이전에 사용 중이던 TN 패널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색상 표현력에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주 게이밍 모니터로 에이수스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모니터 역시 게이머를 위한 모니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높은 주사율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을 주로 즐기는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게이밍 모니터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녀석이라는 거겠죠. 단점은 가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마켓 기준으로 현재 79만 9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80만 원대죠. 이 정도 급의 모니터라면 사실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이 제공하는 모니터로서의 성능이 사용자의 취향과 맞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제품도 굉장히 비싸게 구입을 했었지만 뭐 몇 년간 쓰면서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굉장을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 모델도 선택하게 된 거겠죠. HDR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질 않았는데 아직까지 게이밍 모니터, 특히 윈도우 베이스에서는 HDR 사용을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지원하는 컨텐츠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TV에서 기대하는 그런 HDR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콘솔 게임기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콘솔 게임에서 사용하는 HDR은 안 쓰면 아깝겠죠. 그러니까 콘솔과 사용하실 때는 이 HDR 옵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에이수스 게임성을 그리고 에이수스 게이밍 모니터가 보여주는 이 화면과 몰입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도 뭐 꼭 한 번은 체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비빨이라는 게요, 진짜 있습니다. 예. 제가 장비빨 얘기하는 게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모니터도 참 소개할 때마다 애매한 게요, 이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약간 헤드셋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돼요. 브랜드마다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다르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제품의 체감도에서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특히 모니터는
이 제조사마다 내세우는 이 특화 기능들에 있어서 이게 사용자에게 잘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라도 사용자는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 비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또 판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모니터도 뭔가 좀 그 헤드셋을 청음하듯이 모니터도 뭔가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는 거니까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